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니까 되게 가을 짧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가을 동안 최대한 가럼 색조를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메이크업 룩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물머금은 무화과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미세하게 눈두덩이에 그린 글리터를 살짝 섞어서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썹이에요. 볼드한 그런 눈썹 표현을 해줬거든요. 핀터레스트를 많이 보는데 핀터레스트에서 이런 느낌의 볼드한 눈썹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도전을 해본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오프닝을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요 코 하라입니다. 코 띵동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코 하라를 하는 방법도 오늘 좀 되게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메이크업을 보시면은 되게 전반적으로 붉으스름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일감 있는 그런 색감인데, 하이라이터를 적재적소에 써서 글로시한 제형의 제품은 립밖에 쓰지 않았지만 되게 물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연출해봤어요. 러프한데 깔끔하게가 오늘의 메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오늘 메이크업도 한번 길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조금 촉촉하게 불려두고 있었어요. 머리를 좀 하고 촬영 세팅을 하면서 쓸 제품들 싹 가져오고, 필리프 누메로 10 에센스 거의 다 썼고요. 이거 큰 거를 사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제가 이번에 큰 걸 사왔습니다. 건조하니까 최대한 촉촉하게 꽉꽉꽉 눌러 채워줘야 돼요. 수분을. 내가 여기 지금 엄청 빨간색 큰 게 있잖아요. 여기 원래 엄청 땡땡하게 크게 부을 정도로 한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가을 막 다가올 초가을, 늦여름에서 초가을 그 사이쯤에 항상 제가 약간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이마 쪽에 여기랑 여기 한 두 군데 정도? 수포처럼 피부가 뒤집어지거든요. 피부과에 가면은 수포냐고 물어볼 정도로. 근데 수포면은 여기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만 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지거든요. 감히 의사 선생님한테 수포 아니고 그냥 가끔 이럴 때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처방을 받아오는데, 이번에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항생제 연고로 그냥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피부 관리하는, 트러블 관리하는 영상에서 썼던 항생제 연고 있잖아요. 그거를 발라주거나 트러블 패치를 붙이고 있는다던가 이거를 가끔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한 2주 정도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거의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지금. 맥 스튜디오 쿠션. I love it.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못 쓰고 있었던 메이크업 포에버 쿠션은 이제 날이 조금 더 추워지면 쓰려고요. 그거는 약간 오히려 건조한데 저는 추운 날씨에 더 많이 쓰게 되는, 몇 주만 더 지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다고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목까지 올라오는 옷들을 많이 입게 되고, 아니면 목도리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니까 목이 가려져서 얼굴이 톤업이 돼도 그렇게 많이 부자연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 그런 제품들을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1시간짜리를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 중. 어차피 저 이거 메이크업하고 나갈 데도 없는데 진짜 여유롭게 촬영을 오랜만에 하거든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돌아버리겠다. 베이스를 최대한 얇게 깔아야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레이어드를 해도 진짜 얇게 엄청 얇게. 제 메이크업의 특징은 패스츄리입니다. 패스츄리. 보통 이제 귀찮으니까 팡팡팡 이렇게 바르니까
뜰 수밖에 없어요. 양 조절이 깔끔하게 안 되니까. 베이스를 두껍게 바르는, 고르지 않게 바르는 습관만 고쳐도 정말로 베이스 오래갑니다. 제 말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이런 귀찮은 단계들이 있어야 메이크업이 예쁘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르자마자 휴지로 한번 스패츌러를 닦아주고요. 그리고 코 있는 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브러쉬로. 시간이 많은 날에는 짧은 터치로 올려줘요. 주변에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은데 본인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더라고요. 좋은 제품을 쓰면 너무너무 좋긴 하겠지만 진짜 이렇게 미묘한 것들 한 끗 차이로 메이크업이 확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브러쉬 자국 안 남게 한번. 그리고 다크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는 파우더 하기 전에 끝에부터 가리고 안쪽으로 퍼트려주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영상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겁니다. 가루 타입. 언니 때문에 원정료 파우더를 샀는데 다른 것도 너무 사고 싶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다 열심히 쓸게요. 열심히 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굴려주고, 얘는 메쉬 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묻혀주고 퍼프에서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파우더를 할 때 거의 웬만하면 쓰는 편이 아니긴 해요. 이렇게 잘 안 쓸어요. 쓸어도 되게 살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충격 먹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브러쉬를 안 빤 지 지금 몇 년이지? 저한테 하는 거는 안 빤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컨실러 브러쉬 같이 리퀴드 타입을 묻히는 것들은 버리고 새로 사는 타입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화홍 이런 브러쉬라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가루 타입들도 저는 베이스가 촉촉한 상태에서 쓰질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안 엉겨붙어요. 엉겨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 떡지고 베이스도 막 약간 막 들뜨고 몽글몽글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파우더류를 쓸 때도 여기에 뭔가 엉겨붙게끔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헤어쌤이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되게 그냥 깨끗하게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괜히 자꾸 그런 얘기 자꾸 자기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건 쓸죠. 이런 거는 되게 가볍게 한번 쓸어주는 정도여서.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애들이나 아니면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브러쉬를 빨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브러쉬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나는 파우더 처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쉐이딩도 뭐도 뭐 아이섀도우 발라가지고 브러쉬에 이 베이스랑 스킨케어가 유분이 다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떡져 있어. 그러면 이제 브러쉬 자주 빨아야 되는 거죠.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많았어요. 구독자 메이크업 컨텐츠 생각이 없냐?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스튜디오가 없어요. 이제 또 장비도 있어야겠죠. 카메라 3대에 이제 마이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상권. 동의를 받아도 나중에 어떤 이슈가 생길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인지라 사실 이거는 부가적인 거라서 첫 번째 거가 해결이 돼야 이제 고민을 하는 두 번째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점, 언젠가 한두 번은 하겠죠? 그냥 쉐이딩으로 일단 가이드를 한번 싹 잡아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붓기를 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블러셔를 뭘 써줄까? 제가 진짜 오늘 무화과 색감을 위해서 또 촬영 직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챙겨봤는데, 요 네이밍의 베이글 컬러를 제가 오늘은 블러셔 영역을 약간 앞볼 위주로 발라줄 건데, 이 브러쉬 제가 저번에 그 초코맛 느낌 좋은 메이크업에서 처음 보여드렸는데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 페리페라 블러셔들 사면서. 근데 저는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쓰기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블러셔 브러쉬로서. 제가 매 영상마다 블러셔 영역이 조금씩 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뿌듯하달까요? 그리고 코 중간에 살짝 과하게는 안 하고 싶어서 정말 살짝 코 벽에도 살짝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요 영역 눈동자 이렇게 수직 라인은 비워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요 앞쪽은 더군다나 비워두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정말 살짝만 이어줄게요. 그리고 코끝에 굉장히 진하게 넣어줄 거예요. 거의 코 위까지 올라오게. 코끝이 완전 옛날에 콜드걸 했을 때처럼 완전 코끝이 그냥 요거는 퓨이 멜로우 듀얼 블러셔 레이지 템포인데 얘가 레이지, 얘가 템포거든요. 퐁신퐁신한 젤리 텍스처의 블러셔고요. 위가 레이지, 아래가 템포입니다. 지금 발라둔 영역 안에서 좀 더 또 해 들어간다. 요 두 개 섞어가지고요. 눈두덩이에도 발라줄 거거든요. 한 컬러로 메이크업 룩이 되게 묘하고 은은하게 조화롭게 이어지는 그래서 콧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요 콧대 블러셔에도 미간 블러셔에도 포인트를 딱 줘가지고 그래서 조금 진한 컬러로는 눈 뒤쪽에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요쪽이랑 요쪽이 진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코끝에도 손으로 아예 그냥 진하게 넣어버릴 거예요. 언더에도 진한 컬러로 오버립도 오늘은 카라멜 베이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도톰하게 근데 평소랑은 다르게 평소에는 제가 입술 라인을 조금 섬세하게 땄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러프하게 흐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거예요. 좀 다른 느낌으로 평상시랑 다르게 빠져버린 오프라 슈가 쿠키를 코끝에 이렇게 코끝 하이라이터는 밑에 깔린 게 어두울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요. 눈 앞머리에도 2AM 쉘이라는 하라로 요거는 조금 더 슈가 쿠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네, 이렇게 너무 넓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보다 제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써보는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빈티지 뮤트 여기서 눈두덩이 제가 진짜 다양한 메이크업들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평상시랑 다른 느낌으로 한번 근데 약간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해요. 너무 내 트레이드 마크인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엄청 큰 고민은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그런 나 이런 메이크업 궁금할 때는 이 사람을 찾아야지 하는 그런 메인적인 색감을 쓴다거나 이런 거 없이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 섞어서 오늘 리얼 러프하게 근데 제가 요즘 새로 세운 목적은 그거거든요. 좀 최대한 다양한 색을 퍼스널 컬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엄하다고 생각했던 컬러들도 좀 쉽게 접근성이 좋게끔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저는 그게 그냥 뷰티 크리에이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제품들 써보면서 느낀 게 컬러의 베리에이션이 조금 너무 좁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유행이 돼야 어쨌든 잘 팔려야 기업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행을 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예쁘면 일단 써보자, 쓸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부터 중간까지 또 색감을 더해주고 한쪽 눈만 완성을 해놓고 한쪽 눈은 이제 시간상 또 이제 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기도 하고 잡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이쪽 눈은 잘 안 했는데 1시간짜리 하려면 이쪽 눈까지 들어가야 되고 사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뷰러를 왼쪽이랑 오른쪽 눈 곡률이 달라서
왼쪽 눈은 코지를 쓰고 오른쪽 눈은 시세이도를 써요. 이거는 쓰다 보면 본인 눈에 맞는 뷰러를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앞쪽부터 중간까지. 오늘 뭔가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상시보다 더 그냥 손 가는 대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라인 꼬리를 안 그리고 싶었는데 내 눈은 좀 그려야 되는 타입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메이크업을 제가 원하는 게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다양하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메이크업들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안 해봤던 메이크업들을 하고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다양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 영상의 목표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댓글에 언니 덕분에 요즘 제가 원래 메이크업 재미없어 하다가 요즘 메이크업이 다시 재밌어졌어요 라든지 안 하던 메이크업 방식 해봤는데 제 인생 메이크업 됐어요 이런 류의 얘기를 들을 때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so happy. 오늘 눈썹은 평상시보다 더 러프하게, 이 러프하게라는 단어가 입시미술 할 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전 처음에 입시미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렇게 자꾸 영어를 써?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러프하게가 입에 붙어버렸어. 시원시원하게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그리지 말아라 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제가 눈썹을 두껍게 그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 눈썹이 두꺼웠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남들이 가진 게 더 예뻐 보이고 탐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되게 모가 가늘고 예쁘게 나 있는 눈썹을 동경을 해왔어가지고 그런지 진한 눈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진한 눈썹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약간 중국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주 하는 그런 느낌이 거의 깔끔한데 아이라인만 깔끔한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라인이나 눈썹이나 이런 라인만 깔끔하고 색조 같은 건 되게 거침없이 과감하게 쓰는 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나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깔끔하게 본능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손을 애써 머리에 힘주고 뇌에 힘주고. 눈썹이 인상에 끼치는 그게 굉장히 내 프리사이슬리 디테일러 어디 갔음? 이걸로 약간 눈썹 제가 옛날에 블로그 했을 때 보던 분들은 봤을 카이 메이크업 있잖아요. 엑소 카이 메이크업 했을 때 여기 눈썹 정리가 안 된 느낌을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얇은 브로우로 잡아놓고요. 이걸로 그림 괜찮을라나? 제가 이래서 다양한 제품들 써보려고 하는 편이고 이거는 진짜 아이라이너인데도 색이 묽고 자연스럽거든요. 이런 브로우 그리기가 편해. 그레이 캐시미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안쪽에 힘을 빼고 털을 그려줄게요. 산 있는 쪽도. 그럼 눈썹이 두꺼워졌죠? 어때요? 평상시에 눈썹이 전혀 아니죠? 눈썹이 진해지면 인상이 확 진해 보여서 저는 눈썹이 진한데도 청순한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인상이 너무 세져서 진한 눈썹을 잘 안 그리는 편인데 오늘은
컨셉추얼하게. 그리고 오늘 제가 퓨의 신상 리벤치크 글로이 젤리팟, 요거는 로지 글레이즈라는 컬러거든요. 진짜 그 젤라틴 젤리 텍스처거든요. 이렇게 뽀용뽀용뽀용 하는 젤리 타입인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온도로 녹여주면은 이런 글로시한 제형으로 바뀌는. 근데 오늘 메이크업 룩에 어울리는 컬러를 위해서 제가 이거는 롬앤 피치 모카 제일 무화과 색깔인 거를 고를 거거든요. 입생로랑 620번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456번 입생이고 롬앤 퓨 헤라인데 지금 제가 원하는 제형은 퓨에 제일 가까운데 색감은 롬앤이야. 색감은 롬앤 아니면 헤라. 헤라 456번 그리고 안쪽에 어뮤즈 피치코코 눈두덩이에 글로스를 얹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투명 글로스를 사용을 해도 되고 저는 아이용이 따로 있어서 램뷰티에서 구매한 아이 메이크업용 글로스가 있어서 내가 원하던 느낌이 아니네. 일단 마스카라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눈이 너무 작아 보여. 마스카라는 컬픽스로. 제가 촬영하기 전에 밥을 먹거든요. 촬영을 하는데 기본 2~3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소화가 돼요. 촬영 끝날 쯤부터 배가 너무 고파.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찍을 때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궁금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펄밖에 없어? 이거 언제 써? 라고 생각했던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딜라이트풀. 일단은 요 끝에 있는 컬러로 투명 글리터 얹었던 곳에 투명 글리터 안 얹었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거가 훨씬 더 입자가 크거든요. 초점 안 잡히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 요 밑에는 틴트 깔려있는 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콩. 지금 약간 메이크업을 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된다.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기 때문에 보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아버려. 오늘도 역시나 여러 제품으로 눈동자 바로 위에 점막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보여 오늘? 눈이 진짜 작아 보인다. 이 영상 날리는 거 아니야? 앞트임 앞쪽만. 립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착색이 됐잖아요? 착색이 그냥 된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헤라 리벤치크인데요. 란제리 컬러거든요?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의. 밑에 착색된 컬러가 너무 그건데. 한번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오늘 약간 뜻대로 안 되는. 그래, 내가 너무 무탈했어. 뜻대로 안 되는 때도 있어야지. 이거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07번 딥로즈입니다. 그냥 그래봤자 진짜 묘한 차이긴 한데요. 원더하니까 훨씬 낫긴 하네. 여기 있는 이 팔레트에 있는 쉬머한 얘보다 조금 더 노랬으면 좋겠는데. B286은 하나 정도 장만을 해두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색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밑에 틴트 때문에 조금 빨개 보인다. 눈 밑에 얇게. 제가 토크 브러쉬 더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헉, 예쁘다. 역시 B286.
왜냐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마다툴 브러쉬가 단종이어가지고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사선 브러쉬가 많았는데 저번에 다른 화장품들 구매할 때 생각난 김에 왕창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얇게 선을 따줍니다. 이 컬러를 다시 한 번 더 눈 중앙 쪽에 애교살처럼, 그리고 빨간색을 섞어서 그래도 음영 라인을 확실하게 나눠줘야겠죠? 이게 애교살인지 뭔지. 와, 실물 색감이 진짜 미쳤다. 이거 지금 햇빛이 눈치가 없네. 요 두 개를 섞어서 코끝에 더 진하게 블러셔 들어갈 거예요. 코끝 하이라이터가 진짜 완전 미쳐 돌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진짜 발광력이 더 세지려면은 밑에가 더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 네이밍 스트럿으로 코끝에 더 진하게, 코 여기도 조금 더 진하게.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고. 느낌을 완전 확실하게 하자고. 요거랑 베이글이랑 섞어주고 있어요. 요런 메이크업 할 때 베이글이랑 스트럿은 약간 제 단골 손님 된 느낌, 단골템 된 느낌. 이런 코띵동 하는 느낌 하고 싶으면은 콧망울을 다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블러셔를 하는 게 더 두각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 그래야 위에 있는 하이라이터가 더 잘 보여요. 누디스트. 정말 물 많이 탄 모브 컬러? 글로시함만 좀 더해주는 느낌으로. 핫타입 컨실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포인트는 요 눈썹이거든요. 눈썹. 사이사이에 컨실러로 더 확실하게 경계를 잡아가지고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썹 진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약간 뭉친 듯이 조금 진한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좀 잡아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진한 눈썹이 만들어집니다. 힌스 트루 디멘션 레이어링 하이라이터 댄싱 위드 문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그린빔. 얘도 예쁘더라고요. 글리터 라인을 좀 더 좁혀주겠습니다. 살짝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조금 더 스크류 브러쉬로 걷어내. 너무 원초적이었다. 그래도 툴을 좀 써야지. 오, 어때요, 여러분? 메이크업이 중간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살려냈어. 휴! 오늘 메이크업이랑 이 렌즈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할 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종종 끼는 렌즈인데 물머금은 무화과 느낌 내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글리터와 함께 이미 오프닝이랑 클로징을 한번 쫙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예쁜 척하는 그런 컷을 찍거든요. 근데 찍는 사이에 해가 점점 지면서 바뀌면은 요렇게 세팅이 바뀌어요. 근데 이 광에서 찍는 게 메이크업 색감이 더 예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찍히기도 하고 이 코 하이라이터도 훨씬 더 잘 보이죠? 이거잖아. 햇빛도 활용을 할 줄 아는 게 진정한 호수 같은데 이맘때쯤 해가 지는 5시에서 6시 반쯤에 햇빛이 비친 윤슬이 있는 그런 무화과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엄청 굴렸습니다. 이 메이크업 룩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러프한 눈썹 표현이 거칠거나 너무 중성적이지 않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사단도 많이 섞이고 실패하는 모습들도 덜어내지 않고 온전히 담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메이크업들 열심히 기획을 하고
촬영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무리 멘트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